서울의 한 가정. 중년 부부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뷰티가 흐르는 예쁜 얼굴의 여자친구는 일본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화들짝 놀라고 마는데요. 예상 밖의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일본인 나카즈마 아즈사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나카즈마 아즈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머지않아 곧 결혼을 할 거라 준비를 하고 있죠. 제 남자친구의 이름은 선우예요. 선우는 이름처럼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선우를 만나서 변할 수 있었어요. 선우를 만나기 전 저는 늘 침울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은 살 수 없다는 말은 정말이에요. 저희 집은 일본에서도 상류층인 가정이거든요. 부모님 덕분이죠. 저희 아버지는 방송국에서 국장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변호사세요. 그래서 저희 집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해 청소나 요리 같은 일은 해본 적도 없고 몸이 아주 편했는데 행복하지는 않더군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제 용돈 때문에 저와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맺힐 수 없었죠. 아시다시피 학생 시절에는 또래가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3년 후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던 멤버들이 다 모인 대화방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마디도 오고 가지 않았는데 친구들의 SNS에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모여 노는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감을 느껴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못했어요. 딱히 할 마음도 안 들었죠. 이제 또래라면 신물이 나서 그냥 저 혼자 다녔어요. 제가 고학년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유독 밤길이 으슥하더군요. 불길한 예감은 왜 빗나가는 일이 없는지 남학생 몇 명이 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걸음을 빠르게 하다 결국 달려서 도망쳤는데 얼마 못 가 붙잡히고 말았어요. 이게 캠퍼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남자 2명에게 결박당한 채 물건을 빼앗기고 동시에 옷이 벗겨졌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다가 입이 막혀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디선가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두지 못해. 저를 도와주러 온 남자는 제 셔츠를 벗기려던 남자에게 몸을 날려 저에게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에게도 발차기를 해 떨어뜨렸죠. 그 남자는 지금의 제 남자친구인 선우였죠. 그땐 경황이 없어서 연락처도 못 얻고 그냥 지나갔는데 선우는 저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워낙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더군요. 이후부터 선우는 저와 함께 다녀주었어요. 그런 선우에게 점점 마음이 열렸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보였을 텐데도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그런 선우에게 고마워서 데이트 비용은 제가 많이 냈어요. 고등학생 때보다 용돈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연애하는 게 티가 났나 봐요. 집에 있다가도 선우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면 표정을 숨기지 못해서 부모님이 알아채시더라고요. 부정은 안 했지만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세대 어른분들 중에서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선우는 저희 집처럼 부자도 아니고 부자들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소득 수준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 그런 거. 저는 선우와 결혼까지 할 생각인데 부모님이 저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참을 수 없었죠. 만약 그 이후로 못 만나게 한다면 집을 나갈 작정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이런 걱정은 현실적이긴 하지만 은연중에 제가 선우를 아래로 보고 있기도 한 것이었어요. 선우와 연애한 지 1년 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곧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타이밍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이제는 내 남자친구를 좀 봐야겠다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부모님과 저, 선우,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선우가 나타나자마자 부모님은 활짝 웃으셨습니다.
잘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죠. 심지어 선우가 한국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싫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나중에는 아주사, 선우랑은 언제쯤 결혼할 거냐? 라고 물을 정도였다니까요. 이후 선우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선우 덕에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저는 취직 전에 한국으로 갔어요. 대학 시절에도 방학에 선우가 한국으로 가면 따라서 같이 놀러 갔지만 선우 집까지는 못 갔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가게 됐어요. 선우 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모님처럼 애인을 데려와 보라고 하셨대요. 저는 단정하게 차를 입고 선우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이 너무 호화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집도 크고요. 천장이 높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선우가 평소 입고 다니는 거나 소비 습관을 보고 집도 그에 걸맞은 모습일 줄 알았거든요. 일본의 평범한 서민 가정처럼 후줄근한 그런 집일 줄 알았는데 일본 상류층 가정에 사는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가전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우네는 분명 서민 가정이라고 했는데 부엌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있었는데 이건 일본에서 본 적이 없는 형태였어요. 애초에 그냥 벽인 줄 알았는데 벽 문이 열리길래 뭔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집안이 전혀 춥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저야 집이 잘 사니까 겨울에도 난방 에어컨 마음껏 틀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일본의 서민들은 겨울에 벌벌 떨면서 지낸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일본 서민 가정에서는 코타츠 같은 걸로 몸을 녹여야만 하죠. 노인분들 중에서는 실내에 있다가 추워서 숨지시는 경우도 많아요. 부자라면 마음껏 히터를 틀어도 됐을 텐데 에어컨? 히터를 돈 아까워서 못 틀다가 목숨을 잃는 게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일본은 전기가 민영화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도저히 전기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에어컨을 작은 방에서 잠깐 틀고 살아도 여름에 한국 돈으로 7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전기세가 나오죠. 폭발적인 전기요금 때문에 남의 집 전기를 훔쳐 쓰는 사건도 발생할 정도였죠. 이것도 무리는 아닌 게 일본에서는 카페를, 장소에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거든요. 저야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가정에서 지내며 잘 몰랐던 서민들의 고충입니다. 그런데 선우네는 분명 부자가 아니라더니 집이 저희 집보다 더 좋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가전제품이 이렇게 많으면 전기도 분명 많이 쓸 텐데 이래도 되나 싶었죠. 그런 가운데 다행인 것은 선우 부모님께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고 꼭 저희 부모님처럼 언제쯤 결혼할 거냐고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아직 결혼하기에는 어린 나이지만 오래 만났고 특별한 사이니 결혼을 하긴 할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선우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선우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저는 제가 선우 집에 갔을 때 떠올린 생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우가 크게 웃더군요. 아주사? 오해야. 우리 집은 정말 평범한 집이야. 서민 가정에 그렇게 좋은 가전들이 왜 있냐면 한국에 실력 있는 가전회사들이 많아서 그래. 다 좋은 제품만 만드니까 서민이라도 좋은 제품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좋은 제품들만 파는데 가격이 그리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선우와 함께 가전제품 매장에 둘러보고 알게 된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본 적도 없는 첨단적인 가전들만 팔고 있는데 비싼 것도 많지만 저렴하게 출시된 제품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직원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만져보기도 했는데 공기청정기나 블루투스 스피커에는 AI도 탑재되어 있고 과거 전자제품으로 이름 날리던 일본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탐이 났어요. 저는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살지 한국으로 건너가 선우와 함께 지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선우 집에 가본 뒤로 한국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와서 집을 얻어 생활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선우와 결혼을 해서 둘만의 집에서 살게 되면 어떤 냉장고와 어떤 세탁기 등을 설치할까? 요즘은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보통 신부들은 웨딩드레스나 결혼식장으로 더 많이 고민하는데 저보고 좀 별나대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좋은 집에 살 생각에 마음이 부푸는 건 어쩔 수 없는 걸. 지금까지 아즈사 씨가 선우 씨를 만나 사랑을 시작하고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두 사람이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